그 존재가 엘리베이터에서 따라온 이후 김모 씨의 일상은 점점 더 기묘하게 변해갔다. 아침마다 느껴지던 무거움은 이제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등 뒤에 얹혀있는 듯한 압박으로 바뀌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갑고 거친 공기가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드는 듯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샤워를 하던 중 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무언가의 흔적을 보게 되었다. 물방울이 흐르는 거울 뒤편, 자신의 어깨 위에 아주 흐린 그림자 하나가 붙어 있었다. 형체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등을 감싸고 매달려 있는 듯한 윤곽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누워있으면 등 뒤가 이상하게 차가워지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한기가 몸 깊숙한 곳에서 기어올랐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등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아닌 다른 심장이 자신의 바로 뒤에서 천천히 뛰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밤새 커뮤니티를 뒤지고 도시전설과 미확인 사례들을 읽다 보니 어떤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폐건물, 터널,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는 늦은 밤에 붙는 존재를 만났다는 이야기들. 그 존재는 일반적인 귀신과 다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상을 타고 다니며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존재는 자신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점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불운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손목을 삐끗하거나 그가 사용하던 회의실에서 불이 깜빡이며 꺼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서 잠깐 갇히는 사고까지 겪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건물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이 만들어내는 영향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전문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퇴근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작은 점집,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있는 상담소, 그리고 심령 사례를 다룬다는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같았다. 그의 어깨와 등 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강제로 몰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깊게 달라붙는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한 노년의 상담사는 그가 무언가를 떼어내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미 존재가 그의 기척과 호흡에 익숙해졌고 그의 생활 패턴까지 함께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방법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상담사는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지금 그의 몸에 붙은 것은 단순히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가 뭔가를 잃어버린 틈을 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며, 그 틈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몸과 삶 어딘가에 생겨버린 빈자리라는 사실을. 그는 그 공백이 무엇인지,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다. 며칠 동안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등 뒤에 누군가가 팔을 걸치고 기대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고, 잠들기 직전에는 자신과 동시에 호흡하는 또 다른 리듬이 들렸다. 그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으려는 기운까지 느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공포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을. 무언가가 자신의 몸과 삶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지금 그 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김모 씨는 이미 일상 곳곳에서 존재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몸이 무겁고 숨이 답답하고 움직일 때마다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감각. 그 존재는 이제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를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인터넷과 오래된 기록, 상담자들의 조언을 뒤지며 자신이 가진 틈을 메우고 존재의 뿌리를 흔들 방법을 찾았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다. 존재는 강제로 떼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그의 몸과 정신 속으로 파고든다는 것.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몸과 주변 공간을 최대한 준비했다. 거울을 깨끗이 닦고 조명을 희미하게 켰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 없이 단순히 자신의 몸과 시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존재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등 뒤, 어깨, 허리, 목덜미까지 몸 전체에 미묘하게 닿아있는 압력과 진동.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집중하며 자신의 의식을 몸의 틈과 연결시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어둡고 흐릿한 그림자가 거울 너머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와 비슷했지만 불완전하고 일부가 뒤틀린 듯 보였다. 거울 속 그림자는 그의 몸의 움직임과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가 손을 들어 올릴 때 그림자도 따라 움직였다. 김 씨는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존재를 자신의 의식 속으로 집중시키려 했다.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고 어떤 틈이 생겼는지, 어디가 약한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압력이 느껴졌다. 그림자가 실제로 그의 몸에 닿은 듯한 감각이었다. 머리카락이 서고 피부 전체가 냉기를 느꼈다. 심장 박동은 빠르게 뛰었지만 김 씨는 몸을 떨지 않고 그대로 버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졌다. 자세가 분명해지고 손과 팔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천천히 몸을 감싸며 몸속 깊숙이 파고드는 형체였다. 김 씨는 존재가 자신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깨달았다. 존재는 그가 스스로의 틈을 메우려 집중하는 순간 가장 취약한 곳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존재는 외부에서 강제로 떼어낼 수 없지만 내부에서 자신이 가진 틈을 되돌리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온몸의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등과 어깨, 허리까지 존재가 닿은 모든 부위를 하나하나 의식하며 빈틈을 채운다고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미세하게 저항하던 존재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거울 속 그림자는 급히 뒤틀리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김 씨는 차분하게 숨을 몰아쉬며 온몸의 압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존재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몸과 정신 속에 붙어 있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느꼈다. 그날 밤 이후 김 씨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등 뒤에 무거움이 줄었고 일상 속 작은 불운들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존재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과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다시 한번 자신의 틈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